지난 시간에 했었던 매매부터 일단 복귀를 해보자. 자, 일단 지난번에 들어갔었던 타점에 대한 복귀를 먼저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게 될 방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에 따라 전략도 한번 세워보자. 자,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자, 지난 시간에 매매했었던 매매 복귀 총 3번의 손절이 있었고, 그 손절을 어떻게 해서 들어갔고 손절이 됐는지부터 한번 복귀해보자. 자, 일단 큰 파동으로 봤을 때 여기 커다란 AB, C파동 AB, C파동 AB, B파동에, 그리고 C파동이 C의 C파동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고, 그 C의 C파동이 나왔다고 생각한 부분은 대략 이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자세하게 지금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 자, 잠깐 조금 확대를 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일단 나는 여기 있는 이 부분,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임펄스 파동으로 해석하면서 임펄스가 종료됐다는 전제하에 롱 포지션을 들어갔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추세가 끝나고 상승 전환, 그러니까 추세가 상승 전환이 아니라 반등이 이 정도까지는 나올 거라 생각하고 롱 포지션에 들어갔는데, 3번 정도 들어갔는데 3번 모두 다 일단 손절이 나온 걸 보면 15분봉으로 잠깐 확대를 해보면 분명 여기였었던 것 같아. 아니구나, 여기였구나. 여기다. 여기였다. 뭐였냐면 여기가 이걸 1파라고 봤어. 1파, 2파, 3에 1파, 2파, 3파, 4파, 5파에 1파, 2파, 1, 2, 3, 4, 1, 2, 3, 4, 5로 봤으니까 3파니까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본 거야. 얘를 3파라고 본 거지. 이 파동을 커다란 하나의 3파동으로 봤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기 파동이 1파, 2파, 3파, 4파, 5파라고 본 거였지. 5파동이 끝났기 때문에 C의 C파가 5파동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반등으로 상승 전환할 것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이 분석은 매영남님 분석과 다소 차이가 있었어. 매영남님은 여기를 1파, 2파, 그리고 여기까지를 3파라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4파, 그리고 이제 5파가 남았다고 표현을 하셨지.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매영남의 분석이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는 중인 것 같아. 자, 그래서 내가 파동 카운팅을 어디서 잘못했을까? 일단 봉을 조금 확대해 본다면, 봉을 확대했을 때 봉을 좀 확대해 보면, 좀 더 4시간 봉으로 큰 봉으로 확대를 해보면 확실히 1파, 2파, 3파, 4파, 5파,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보는 게 더 정확해 보이는 것 같아. 자, 일단 파동 카운팅이 잘못됐다는 거, 파동 카운팅이 잘못됐기 때문에 손절이 나간 건 당연한 것이었겠지.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들어갔었던 포지션을 보면 정말 운이 좋아서 여기서 들어갔어. 이건 운이지. 운이 좋아서 여기에 지정가로 걸어둔 게 됐고, 그리고 나서 손절 라인을 이쯤으로 걸어뒀었는데 한 5% 정도 두고 5배 정도 들어갔으니까 3% 정도 두고 한 5배 정도, 5%지 3%인지 한 그 정도 두고 5배 정도 들어갔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상승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지정가 손절 라인을 길게 둔 이유는
지정가라서 저배 레버리지의 지정가로 진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뒀었던 거고, 상승하면 수익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굳이 이 손절 라인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다시 손절 라인을 본절로 옮겼지. 그래서 이 진입에 대해서는 손절 라인이 본절 라인이 된 거고, 이 진입에 대해서는 손절 라인이 본절 라인이 된 거고, 그런 다음에 나는 여기에서 한 파동이 끝났다고 생각했어. 완벽히 파동이 종료됐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은 A, B, C, A, B, C의 A, B, C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조정을 주면 다시 지정가에서 두지 못했던 레버리지를 추가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실제로 추가했지. 실제로 레버리지를 단 전저는 갱신하지 않는 부분에 추가해서 담았고, 그래서 실제로 잠들기 전에 체결된 걸 확인했어. 그런데 이쯤 왔을 때 얘가 어떻게 내려가고 있었냐면, RSI가 없어졌네. 잠깐 RSI 좀 추가하자. RSI 됐다. 이쯤 왔을 때 RSI가 지금 여기에서는 꺾여 올라갔기 때문에 말아 올라가져 있는데, 여기에서 그 당시 RSI가 너무 아래쪽으로 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아 올릴 줄은 아예 생각도 못했지. 그래서 원래 손절 라인을 어디로 뒀었냐면 여기 전저로 뒀었거든. 15% 정도로 두고 전저로 손절 라인을 뒀었는데, 그럼 이거 좀 더 위쪽에서 잡은 거 한 15% 정도 두고 전저를 손절 라인으로 잡은 거였는데, 근데 그렇게 잡기에는 하락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손절 라인을 0.5에서 마무리를 해버렸어. 손절이 나가고, 두 번째 손절이 나갔지. 두 번째 손절이 나가고 한 5%가량, 여기는 거의 본절이고 5%가량 손절이 나가고 이제 급등했는데, 이건 손절을 한 다음에 이제 잠에 들었기 때문에 급등한 건 아예 보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손절한 게, 어차피 나는 잠을 잘 거였으니까 여기에서 손절을 하고 잠을 자거나 손절을 하지 않고 잠을 자는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고, 어차피 나는 잠을 잤기 때문에 손절을 하고 잠을 잔 게 손절하지 않고 잠을 잔 것보다는 더 나은 선택이긴 했어. 손절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손절이 나갔을 테니까 15%. 자, 그래서 이건 본절로 마감, 이건 5% 손절로 마감하긴 했는데, 어쨌든 지정가가 이런 게 안 좋긴 하네. 지정가로 롱 타점을 걸어뒀을 때 지정가에 대해서 이렇게 급하게 내려왔을 땐 내가 차트를 보고 있는 상황에선 이걸 지정가를 다시 회수했겠지. 내가 차트를 보고 있었으면 지정가로 걸어둔 이걸 회수했겠지. 근데 차트를 안 봤을 때 이제 지정가가 걸려서, 이렇게 급락할 때 지정가가 걸려서 짧게 손절이 나갔던 거고, 어쨌든 시나리오대로 흘러왔을 때 여기서 천천히 내려왔으면 여기에서 롱 타점 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내려갔냐면, 이제 한 1대1 정도의 자리가 된 부근에서 1대1 정도의 자리가 된다고 생각한 그 부근에서 롱을 들어갔지. 맞아. 이 부근에서 롱을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손절이 났는데, 여기 이 부근에서 롱 들어갔을 때 가장 걸렸던 게 뭐였냐면, 여기서도 15분, 30분 1시간봉의 다이버전스가 완성됐다고는 생각했었거든. 여기서도 이쯤이었나 보다. 이쯤 아니면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다이버전스가 완성됐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이제 더 내려가면서 이제 이게 아예 뭉개져 버리긴 했는데, 1시간봉 이거는 거의 다이버전스로 볼 수 없는 거구나. 이 거의 가까운 건 다이버전스로 볼 수 없는 건가 봐. 그래서 다이버전스도 완성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롱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쯤에서 이제 롱을 들어갔지. 한 10배가량 들어갔어. 이거는 진짜
매영남님이 말씀하신 매영남님이 말한 그 5파까지 완성이 됐다. 한 10배 정도 들어가서 빠르게 반익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배를 조금 기간을 둬서 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도 손절이 났지. 3연속 손절이긴 한데 이렇게 손절이 났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들어가야 되나 싶긴 한데, 이제 조금 주저된다. 조금 고민이 된다. 왜냐면 일단 4시간 봉에서는 과매도권이고, 아직 과매도권이지. 여기서 조금 차트가 횡보를 하게 된다면 과매도권을 벗어나게 될 거고, 일봉상 과매도권, 아까 전에 여기에서 롱 들어갈 때도 조금 걸렸던 게 단 하나가 있었는데, 일봉상 과매도권이었던 게 단 한 가지 걸렸었는데, 생각해보면 1시간 봉도 애매한 다이버전스였고 30분 봉도 다이버전스가 있긴 있었지만 4시간 봉도 애매한 다이버전스였고, 일봉상 이렇게 과매도권이었는데 들어간 게 좀 성급했었나 보다. 일단 커다란 봉에서의 과매도권이면 조금 진입을 성급하게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어쨌든 이제 또 타점을 잡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매매복귀를 해보면 이렇게 매매복귀를 할 수가 있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첫 번째 매매에서의 반익을 좀 빨리 가져갔다면 이걸 익절로 마무리할 수 있었을 거고, 여기서 약손절이 나더라도 이 구간 때문에 익절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고, 두 번째 여기에서 들어간 건 일봉상 과매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큰 봉에서 과매도권이었는데 내가 조금 성급하게 들어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다. 지금은 롱타점을 잡으려고 기다리는 중이고, 롱타점을 잡기 위해 기다릴 때 일단 과매도권에서 좀 벗어나줬으면 좋겠어. 4시간 봉도 그렇고 1봉도 그렇고 과매도권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 이 근처에서 진입할 수 있는 모양이 그려지면, 그럼 여기서 진입해서 어디까지 먹어볼 거냐면, 일단은 A, B, C 이쯤까지는 최소 이쯤까지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소 이쯤이고, 더 먹으면 이쯤까지는 너무 많이 올라가나? 한 이쯤까지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자, 어쨌든 매매 복귀는 그랬고, 이제 차트 분석을 해보면, 차트 분석이 근데 거의 매매 복귀랑 비슷하다. 왜냐면 여기 A, B, C가 이제 다 나온 거고, C가 다 나온 거 같아. 1, 2, 3, 4, 5로 다 나온 거 같고, 그래서 A, B, C, A, B, C, A, B, C가 임펄스로 나온 걸로 종료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매물대에 걸려있는 자리는 아니다. 저지바에 해당하는,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저지바에 해당되는 구간으로 오긴 왔네. 여기가 저지바에 해당되는 구간으로 오긴 왔네. 좀 확대해서 보니까 저지바에 해당되는 구간으로 오긴 왔다, 그치? 여기 보면 지지받기도 했었고, 저항에, 그리고 이제 저항이 다시 지지로 바뀔 차례지. 다시 와서는 뚫을 수도 있겠지만 저항이 지지로 바뀔 차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리고 지금 공포탐욕 지수를 봤을 때, 공포탐욕 지수가 어제 9까지 내려갔었고 오늘은 또 10이더라고. 공포탐욕 지수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많이 내려가 있어서, 그래서 이쯤에선 좀 반등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리고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거래량도 거래량 비슷하구나. 일봉상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도 비슷하구나. 자, 그래서 어쨌든 ABC가 다 나왔기 때문에 ABC로 올라갈 차례고,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소 382 이상은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382까지 최소 618까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0배만 해도 여기도 꽤 들어가 볼 만한 자리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고, 이 위쯤 올라오면 또 슛 포지션을 잡으려 하겠지만 일단은 그렇다. 그래서 애초에 커다란 추세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재차 하락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여기가 매우 중요한 저지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지고 여기서 지지받고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는 누구나 기다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지 않을 수 있고, 덜 떨어진 다음에 진짜 상승을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떨어진 다음에 좀 더 물량을 털고 스탑펀팅 한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좀 기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니까 차라리 더 바라는 건 이 위쪽에서 마무리되는 걸 더 바라기는 하지. 일단 여기까지. 매일매일 드는 생각이지만, 와, 정말 아직까지는 언제 이 매매법이 완성될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건 개인의 기록이기 때문에 계속 반말을 하는 건데, 다른 누군가가 볼 거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공개로 해놓긴 하겠지만 그 공개로 한 것들이 여러 타인을 위한다기보다는 나와 그리고 내 주변 지인을 위한 영상이다 보니까 반말이 되는데, 언제까지 존댓말로 해야 되나? 언제 완성이 될까? 내 매매법은 정말 언제 완성이 될까 궁금하다. 정말 궁금하다. 내 매매법이 언제 완성이 될지 궁금하다. 하지만 이 마라톤 같은 삶을 계속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바라는 꿈이 꼭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매매에서 돈을 벌려면 1%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데 과연 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도 끝까지 해보는 게 도전이니까 끝까지 도전해볼 생각이다. 오늘은 여기까지.